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평소처럼 메시지를 보냈던 상대의 프로필이 갑자기 사라져 있거나 며칠째 수신 확인이 안 되는 그 섬뜩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며 웃어주던 그 사람이 예고도 없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통째로 도려내버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당황하며 묻습니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등잔 밑에 심리학에서 말씀드리는 진실은 훨씬 더 잔혹합니다. 그건 당신이 저지른 단 하나의 큰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인간관계 가치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실상 휴지 조각처럼 폭락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늘 웃기만 하던 그들이 왜 한 번 돌아서면 절대로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지, 그들이 휘두르는 침묵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의 비밀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곁을 지키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매 순간 당신을 향한 감정의 장부를 적고 있다는 소름 돋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가장 먼저 휴대폰을 열어 누군가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착한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관계를 잘 끊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들의 이별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이성적 폐기 처분에 가깝거든요. 남들이 기분 나쁠 때 화를 내고 싸우며 에너지를 발산할 때 착한 사람들은 조용히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무례한 말 한마디, 당신의 부탁을 들어줬을 때 고맙다는 말 대신 당연하게 여겼던 그 표정 하나까지 그들의 마음속 기록장에는 아주 정밀하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수백 번의 기회를 줬지만 당신은 그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그 기록장이 꽉 차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인생이라는 포트폴리오에서 가차없이 삭제해버립니다. 착한 사람들은 흔히 감정이 무디거나 화를 낼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라고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건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라 일종의 정밀한 관찰 기간입니다. 이들은 당신과 대화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이 관계의 생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자기 힘들 때만 연락해서 한두 시간씩 하소연을 쏟아낼 때 그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지만 속으로는 아주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감정의 오물을 받아내는 배설구로 이용당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저울추가 아니오라는 방향으로 기우는 순간 그들의 따뜻했던 친절은 아주 미세하게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착각하고 더 선을 넘는 무례를 범하곤 하죠. 진짜 무서운 건 이들이 화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고 싸우면서 상대에게 변화할 기회라도 주지만 착한 사람들은 화를 내는 행위조차 이미 가성비가 형편없다고 판단해버립니다.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이고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관계라면 내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거기 쏟느니 차라리 침묵 속에서 완벽한 이별을 설계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계산을 끝낸 거예요. 이들은 이미 혼자서 수백 번 당신을 이해해보려 밤잠을 설쳤고 수천 번 관계를 복구하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처참한 파산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당신의 번호를 지우고 연락을 끊었을 때는 이미 마음의 모든 잔고가 영원을 넘어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당신에게 설명할 마지막 에너지조차 남겨두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뒷문을 닫고 영원히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 없는 이별을 선택한 착한 사람들의 등 뒤에서 남겨진 사람들은 흔히 비겁하다거나 예의가 없다고 손가락질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등잔 밑에 심리학에서 분석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나 잔혹한 정서적 약탈자였기 때문일 확률이 큽니다. 착한 사람들은 당신이 쏟아내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독서를 묵묵히 받아내며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깎여나가는 것을 지켜봐 온 인내의 화신들이었거든요. 특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류는 상대방의 호의를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기며
오로지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 드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남김없이 빨아먹고 정작 당신이 힘들 때면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아주 영악한 생존 방식을 택하죠. 이런 불공정 거래가 지속되면 착한 사람들의 뇌 속에서는 일종의 비상경보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사실은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하는 부실 채권이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뺏어만 갔지 단 한 번도 그들의 빈잔을 채워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잔혹한 불균형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인간관계 등급을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강등시켜 버립니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거래 정지 이후 상장 폐지라는 최후의 통보를 내리는 셈이죠. 그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건 당신과 싸울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당신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파산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들에게 이별은 가슴 아픈 통증이 아니라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기적 같은 해방감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이라는 거대한 짐을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삶을 되찾았다는 강렬한 안도감이 그들의 온몸을 감싸게 되는 것이죠. 착한 사람이 관계를 끊고 난 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역설적이게도 지독한 외로움이 아니라 눈물 나도록 시원한 한적함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느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의 줄이 마침내 끊어지면서 찾아오는 그 평화는 그 어떤 보상보다 중독적이죠. 하지만 남겨진 당신은 이 평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세계에서 그들은 언제나 값싼 비용으로 부릴 수 있는 정서적 하인과 같았으니까요. 당신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오만한 확신에 차서 상대의 의견을 묵살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인격적 등급을 매일같이 하향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비판조차 자존심 상한다며 화를 내고 되받아치던 당신의 그 미성숙한 태도가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뢰의 불씨까지 꺼뜨려버린 셈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좋았는데 진심으로 사과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등잔 밑에 심리학에서 단언컨대 착한 사람들의 사전에 재결합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떠나기 전까지 당신이라는 인간이 보여줄 모든 반응을 수만 번 시뮬레이션해 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뒤늦게 울며 불며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비난할 것인지조차 그들은 이미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나리오를 돌려봐도 결국 당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돌아가는 순간 지옥 같은 감정 착취가 반복될 거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이들에게 이별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가치 없는 부실 채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단호한 투자 철수 선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그 안이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위한 자리가 영원히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절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교묘하게 심어놓은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나니까 널 참아주는 거야? 같은 말들로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가스라이팅은 착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가장 지독한 덫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려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 관계의 끈을 놓았을 때 밀려오는 그 텅 빈 공간을 많은 이들이 외로움이라고 착각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반드시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게 된 성스러운 한적함의 자리입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했던 방에서 소음기만 떼어냈을 뿐인데 세상이 이토록 평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이 한적함을 온전히 즐기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의 자존감은 다시금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타인의 감정을 돌보느라 정작 멍들고 찢겨나갔던 당신의 내면을 이제는 당신 자신이 직접 보듬어 줘야 할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낸 자리에 남은 그 고요함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고귀한 존재니까요. 인생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잔혹한 게임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라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 자본이 밑 빠진 독에 부어지듯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존의 경고입니다. 착한 당신이 누군가를 인생에서 지워내기로 했다면 그건 당신이 독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관계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가장 숭고한 자기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충분히 견뎠고 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 떠난 사람에 대한 미련이나 자신의 냉정함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비워낸 그 한적한 자리에는 조만간 당신의 가치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진짜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휴대폰 연락처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만나고 돌아오면 묘하게 자존감이 깎이는 이름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부실 채권을 과감히 정리할 타이밍입니다. 싸우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당신의 에너지를 회수하고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세요. 관계는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더 빛나게 만드는 협력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당신을 소모시키기만 하는 관계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아니라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등잔 밑에 심리하기, 당신의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멍든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근육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한적하고 평화로울 겁니다. 지금까지 등잔 밑에 심리학이었습니다.